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상담 진행의 손자입니다. 네, 목요일까지는 또 시장의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께 짚어드렸는데요. 주말을 앞둔 오늘 금요일은 한 주의 거래가 마무리되는 날인 만큼 나노 그리고 또 마이크로 단위로 여러분들의 종목을 꼼꼼하게 들여봐 드리겠습니다. 네,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모두 가져와 주시면 되는데요. 이번 주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1시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채팅창 통한 소통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종목 상담을 맡은 이용준 파트너입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보내주시면 제가 기사랑 관련 재료 들고 차트까지 깔끔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문자나 전화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 1시간 통해서 또 수익 극대화 그리고 리스크 관리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들어가기 앞서서 또 오늘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은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 증시도 어제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짚어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먼저 원유 이야기 해드리면 먼저 현재 시각 2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원유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 2.3%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가격으로는 112달러 정도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유가 상승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잠정적으로 좀 소강 상태이고 긍정적인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이제 안정화 조금씩 빠지고 있는 건데 아직은 안심하긴 이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유 가격뿐만 아니라 미국 반도체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필라델피아 지수가 전일 대비해서 5%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미국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인 엔비디아는 9.8%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시장이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홍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0.14% 하락했고요. SK 하이닉스 또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사실은 하락한 이유는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블록딜 이슈 때문에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은 미국 시장이 좋아도 우리 반도체 시장에서 훈풍은 아직은 불어오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미국 지수는 다우는 플러스 1%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도 플러스 1.9%, 그리고 S&P 500은 플러스 1.43% 상승 마감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어제 발표한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1968년 약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실업수당 청구에서 줄었다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걸 좋게 받아들이고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지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은 없이 소폭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 섹터가 많이 올랐습니다. 주로 사료주, 현대사료 상한가 같고 그리고 일동제약도 상한가 같고 마지막으로 넥슨GT, 넥게임즈 이슈가 크기 때문에 오늘 이런 종목도 한번 여쭤보시면 말씀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게 좀 상승한 업종이라든지 종목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사료는 좀 4번 정도 상한가를 갔고요. 네, 5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 달성했죠. 점상으로 갔고 오늘 상한가가 장중에 살짝 풀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풀렸다고 생각했는데 마감은 제가 상한가로 마감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굉장히 흔치 않은 상황이지 않나요? 네네. 사실은 현대사료 상한가 가기 전에 차트를 보면 네. 차트 흐름은 우상향은 맞는데요. 예. 이게 바로 점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현재 사료가 점상한가를 가고 바로
바로 한일사료가 상한가를 따라갔어요. 근데 네. 차트를 보면 현대사료는 차트상 점으로 찍혀있는 점 상한가를 간 거고 네. 한일사료는 시가부터 올려가지고 상한가를 간 거기 때문에 분명히 흐름이 달랐다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현대사료는 아직도 상한가 흐름을 가지고 있고 반면 한일사료는 밀렸다 이렇게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확실한 거는 굉장히 강한 수급이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뭐 중간에 그걸 따라서 트레이딩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료는 지금 69,200원이 종가니까요. 최근 들어서 거의 상한가를 4번 정도 가면 뭐 상승률이 2배, 3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유자 영역이고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에 반해서 다른 사료주들은 특별히 많이 간 게 사실 없습니다. 한일사료 정도 상한가를 간 것 같고 뒤에 그렇군요. 따라가는 종목들은 그만큼 상승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보니까 뭐 코스피의 상승률에 좀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면 지금 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ETN 상품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어떤 기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원자재 시장의 급등 그리고 또 불안한 시장에 따라서 또 인버스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코스닥의 상승률 탑5를 살펴보면 1위에 또 굉장히 반가운 종목이 네, 있습니다. 넷게임즈가 지금 무려 28.7% 거의 상한가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이 빅사이클에서 맞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 저희가 또 탑픽 네네. 종목으로 다뤘었던 종목이거든요. 임찬우 전문가가. 네, 임찬우 임찬우 네, 전문가. 파트너가 또 다뤄주신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빅사이클 평일 밤 10시 꼭 본방사수 해주셔야 이렇게 커다란 상승 흐름을 저희가 이렇게 바로 탑승을 해드립니다. 함께 하시면 이틀 만에 이렇게 커다란 또 상승을 맛보실 수 있다는 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장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많은 분들의 또 종목 고민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바로 종목 고민 해결하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두산중공업을 갖고 있는데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얼마까지 오르면 팔아야지 되는지 그래요.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네. 2만 원에 샀어요. 2만 원에 사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수익 보고 계시네요. 네, 예.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시청자님 전화 들리시나요? 네, 네, 비중 얼마나 담고 계세요? 1200주요. 퍼센테이지로는 한 어느 정도 되실까요? 퍼센트로는 그게 뭐 100%는 이 종목 하나만 가지고 계신데 그래도 네. 정말 다행스럽게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또 얼마까지 갈지 궁금하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희 위원님께 또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한번 종목 네네네. 진단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두산중공업의 100% 지금 비중 갖고 계시고 수익 구간에 있으신 건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두산중공업 매수 언제쯤 하셨어요, 시청자님? 이제 한 3개월 전? 꽤 되셨네요. 3개월이면 네. 어떻게 보면 매수한 가격 밑으로 내려왔을 때도 있었고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긴 했는데 예. 매수하실 때 왜 그 많은 종목 중에 100%의 비중을 두산중공업에 하셨는지 제가 여쭤볼게요. 두산중공업이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랬어요. 네. 우선 뭐 정확한 기준은 잘 모르겠으나 우선 결과론적으로는 수익 구간에 있고 지금 약 1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산중공업 재료 잠깐 말씀드리고요. 손절하면 얼마에 손절할지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일지 제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우선 두산중공업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원전 관련주의 대장주가 두산중공업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첫 번째 할 일 중에 하나가 원전 산업인데요.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를 바로 올해부터 건설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두산중공업이 원전 관련 플랜트 사업에 강력한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게다가 두산중공업은 원전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오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분명 악재도 하나 있습니다. 어제 두산이 그 두산 3부자 전 회장님이셨던 박용만 회장님께나 두 자제분이 블록딜 이슈로 지분을 다 매각을 함으로써 두산은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종가에 마이너스 5% 정도 빠져서 마감을 했는데 다행히도 두산중공업은 두산 블록딜 이슈에는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어제도 양봉이 나온 걸로 봐서는 앞으로도 상승할 확률이 하락할 확률보다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하신 게 지금 목표가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목표가는 지금 차트적으로만 보면 지금 21선 이하의 동그라미 친 구간 이후에 지금 이쁘게 올라와 있고요. 어제 블록딜 이슈에도 불구하고 양봉이 나왔고 오늘 소폭 하락,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다행인 거는 21선 이외에 있고요. 차트상으로 보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 패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특별한 눌림이 소폭의 눌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목표가, 1차 목표가는 전고점이 25,800원 정도가 1차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뭐 다시 또 수급이 붙어가지고 돌파하게 되면 전고점인 38,000원까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좋은 일만 있으라는 법은 없어서 제가 그 현재 수급 현황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기관이 굉장히 두산중공업을 많이 팔고 있고 개인들이 특별히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은 그렇게 양호하진 않지만 뭐 개인이 산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오른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시더라도 비중이 크시니까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1차 목표가인 25,800원 정도 되면 50% 정도 수익 익절하시고요. 나머지 50% 정도만 그 다음 목표가인 3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바로 간다기보다도 수급이 약간 꼬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 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손절가는 시청자님이 사셨던 2만 원 부분이 손절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2만 원이 깨지면 이게 라운드 피겨 값인데 2만 원이 깨지면 아래로 이렇게 크게 밀려날 수도 있기 때문에 2만 원이 깨지면 내가 본청한다 생각하시고요. 목표가는 1차는 25,800원, 2차는 3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예, 3만 원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 네, 이런 2차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가진 않겠지만 1차는 다시 말씀드리면 25,800원. 25,800원. 800원의 절반을 매도하셔가지고요. 비중이 너무 크시니까 줄이시고 25,800원이 넘어가면 3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2만 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는 한 25,000원 가면은 팔아야지 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되겠나?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00%라는 거는 이제 한 종목에 몰빵을 하신 거니까 승부를 네. 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을 지금 이렇게 이해가 크게 잘 안 되신 것 같으니까요. 우선 잘 잡으셨고 수익 구간이 있으시니까 비중을 좀 많이 줄이셔가지고요. 비중을 좀 가볍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네, 소위 이렇게 또 100% 올인은 모 아니면 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수익권에 계신 만큼 오늘 말씀해드린 이 전략 참고하시면서 모의 결과로 또 큰 수익의 기쁨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HDC 현대산업개발 예,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15,550원이요. 네, 매수가 15,550원에 비중은요? 5%. 5% 담으셨고요. 네. 예, HDC 현대산업개발, 네. 또 지금 연이어서 수익권에 계신 분들의 이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은데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아, 예, 조금 이렇게 조금 수익을 봤는데 이게 네. 좀 어떻게 떨어져야 하나, 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되나 아, 네. 궁금해서요. 그렇죠. 언제 팔아야 이게 잘 파는 것일지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저희 네네. 파트너님께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네. HDC 현대산업개발 사신 거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으세요. 네네, 얼마 안 됐어요. 지난주 정도 사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한 1월 달쯤 2월 달? 1월 2월 달에 사셨나요? 1월 달에요. 아, 1월 달에 사셨네요. 네. 그때 막 악재 나오고 주가가 막 급락할 예, 때 예. 아, 이제 네네. 더는 빠지지 않겠다고 사신 것 같으세요. 네. 우선 굉장히 뭐 잘 매수가는 잘 잡으신 것 같아서 우선 네. 제가 그 말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잡았던 기준을 보니까 더는 안 빠질 수 있는 최저가, 그러니까 전저점을 확인하시고 매수를 하신 거라면 정말 네. 차트적으로 잘 분석을 하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아, 네. 네, 그리고 뭐 지금 상황에서는 1월 27일 날 악재가 최대로 됐을 때 최저점인 13,500원을 더는 네네. 빠지지 않고 조금씩 네. 올라가고 있어요. HDC 네. 현대산업개발. 네. 그리고 기사를 보니까 은행으로부터 뭐 자금의 유동성도 확보했다 이런 기사도 있기 때문에 뭐 워낙 네. 또 큰 회사고 그리고 이번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우선 반등하고 있는 모습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혹시 본인이 생각하는 목표가가 있으신가요? 시청자님? 네네.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이거 무너지기 전에 한 2만, 한 5, 6천 원 갔었거든요. 네네네. 22,000원 정도? 네. 네네. 무너지기 전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혹시나, 네네네. 그 충분히 가능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근데 제가 그러니까 시청자님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네네. 그래도 제 의견은 뭐 제가 이제 기준을 드리면 시청자님 판단을 하시는 건데요. 네. 제가 보는 견해는 지금 13,500원 이하로는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HDC 현대산업개발의 최저점은 13,500원에서 더는 밀리지 않는 차트의 모양이다.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우상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차트는 뭐 단봉이긴 하지만 21선 위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지금 수익 구간에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양봉이 한번 나올 때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횡보 기간이 지금 2달 정도 됐잖아요. 짧은 네. 양봉으로. 그리고 네. 이평선도 밀집되고 있고 그리고 단봉으로 지금 큰 폭의 상과 하가 없이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좋은 기사와 함께 양봉이 나오면 위로 올라가면 제가 목표가를 한번 드릴게요.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는 목표가는 이 갭의 하방값인 21,700원 또는 네. 약간 보수적으로 잡으면 21,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시청자님 말한 그 목표가 정도 될 것 같아요. 21,000원이면. 네. 근데 이게 지금 악재들이 사실은 시장에서 조금씩 이제 희석화되고는 있지만 뭐 벌금 문제라든지 앞으로 또 행정명령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정확한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면 우선 그게 완전히 상쇄되지 않으면 당분간은 횡보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21선만 지지받으면 크게 밀리지 않고 이렇게 쭉 횡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으면 지금 건설주들이 정책 수혜주가 된 건 알고 계시죠? 네네. 올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250만 가구 주택을 짓고 그리고 민영화를 하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테니까 건설주들한테는 수혜는 맞는데 도급 순위가 현대산업개발이 2021년 기준으로 약 7위에서 8위 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악재나 이런 어떻게 보면 악명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게 핵심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차트만 봤을 때는 바닥은 다지고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 횡보 기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으니까요. 꼭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손절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손절 라인은 회원님이 사셨던 15,500원보다 약간 낮은 15,000원을 손절 라인 잡고 한번 버텨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건설업종이 또 정책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또 기대해 보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로 들어온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 U+ 종목에 대해서 보내주셨고 매수가는 15,700원에 비중을 40% 담았다고 하시네요. 빅사이클에서 또 바로 어제 이 횡령 이슈에 대해서 다뤘었습니다. 이 연이어 발생한 횡령 사건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발생한 LG U+ 횡령 이슈였는데 그런데 오늘 또 이 영업 직원이 이미 해외로 도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해서 좀 주주분들 걱정이 굉장히 크실 것 같거든요. 파트너님 네네. 도와주시죠. 우선 제가 그 기사를 확인해봤고요. 네. 우선 제가 잠깐 또 확인해봐야 될 게 감사 보고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횡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회사에 굉장히 영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장 마치고 기사가 나왔나요? 주가 자체는 크게 흔들림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나왔다고 제가 네, 들었어요. 저녁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가격을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데 네. 우선 월요일 날 먼저 횡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횡령 같은 경우는 악재가 분명하다. 그리고 최근에 횡령으로 인해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거래 정지가 바로 됐잖아요. 그만큼 횡령 이슈는 그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만큼 아주 강력한 악재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네.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얼마였죠? 14,000원 정도 됐나요? 15,700원에 15,700원, 비중이 또 40% 네네네네. 담으셨다고 하거든요. 15,700원이니까 네. 꽤 높은 구간이니까요. 우선 네. 그러면 차트적으로 우선 설명해드리고 한번 손절가도 한번 잡아드릴 텐데요. 우선 월요일 날은 무조건 갭 하락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우선 주말에는 계속 관련 뉴스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횡령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지만 회사 자체가 건실하고 크기 때문에 횡령 금액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주가에는 반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론 지금도 물려 계신 구간이고 차트적으로는 아주 이쁘거든요. 사실 바닥에서 이 12,600원을 지지받고 이렇게 우상향하고 오늘 내일 이렇게 금방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었는데 횡령은 사실은 이 차트를 다 무시하고 월요일 날 21선을 깨고 갭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중이 생각보다 크시니까 손절하기도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선 손절하지 않으실 거라면 월요일 날 하락폭까지 확인을 하시고요. 네. 어떤 뉴스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좀 버텨보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다행히도 LG U+는 회사가 또 대기업이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나 다른 기업처럼 바로 거래 정지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우선 큰 악재임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 매수가가 상당히 높으세요. 시청자님이 보내주신 가격이 보니까 이 전고점 구간에 매수를 딱 하신 거거든요. 제일 높은 구간에서. 그래서 전고점이라는 거는 여기가 올라가더라도 이 전고점 자체가 저항 라인이 되기 때문에 한 방에 시청자님의 가격을 깨면서 수익으로 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안을 하나 드리면 횡령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주가 빠짐을 보고요. 우선 관망하시면서 일주일 정도 주가의 흐름을 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게 금액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횡령 사건이 잘 해결돼서 21선 위인 13,500원 정도 올라오면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요. 평단가를 14,500원 또는 14,700원까지 낮추셔가지고 좀 장기로 투자하시면 수익은 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급하게 월요일 날 추매를 하시거나 급하게 손절하시는 거는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이 네네네. 사실 이틀 전에 지금 LG U+ 횡령 사건 이 이슈가 불거졌는데 이틀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의아하기도 하네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슈 아닌가요? 횡령 이슈. 아니요, 이제 횡령 이슈는 이틀 전에 나왔는데 이제 이 직원이 출국을 했다, 해외로 도피를 했다라고 하니까 또 이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악재로 또 받아들여질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는 횡령 자체도 사실 좋은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크게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대기업이라 보니까 그런 걸까요? 좀 확인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니까 횡령 금액이 수십억 정도라고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총의 LG U+가 2억 5,700억 정도 되거든요. 2억 5,700억의 시총에 수십억의 횡령 금액은 다소 작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액이 어느 정도 크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총 대비 2조 5,700억. 2조 5,700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는 양봉으로 반응을 했다면 더는 안 빠질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네. 지금 이미 별 터진 이슈는 없겠네요. 거고, 그리고 어제 그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1% 종가로 하면 0.36% 상승 마감했거든요. 그러면 횡령 이슈는 이 회사에 거의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사실 또 오스템 임플란트가 워낙에 또 너무 네, 네. 큰 금액 2,200억이라는 2,200억. 횡령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LG U+ 이 지금 문자 상담 보내주신 주주분께서는 그나마 그래도 다행히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동양철관인데요.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처음에 작년에 8월에요. 네, 처음에는 1,700원대 해가지고 예. 이제 자꾸 낮춰서 지금 이렇게 1,530원입니다. 1,530원 매수가 되셨고요. 예. 네. 그리고 비중은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22% 됩니다. 22%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네, 동양철관 또 최근에 이 지정학적인 이슈로 인해서 철강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지금 하여튼 너무 1,530원에 매수가시면은 아직까지 또 아깝게도 이 매수가까지는 올라오지 못했네요. 그렇죠? 네네. 네, 오늘 그러면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아니, 이렇게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니까 좀 좋아질까 싶은데요. 네, 얘는 또 오늘도 빠져버리고 그래서 예. 예 손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지금 철강 업종이 좋다고 해서 이 기대감은 있는데 네네. 왜 내 이 주가 그리고 매수가까지는 오지 않는 것일까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네네. 그 답답함을 저희 이영준 파트너님께 좀 해소를 시켜달라고 요청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네네네. 그제 오르길래 조금 희망을 가졌더니 네네. 오늘 다시 빼버리고. 그게 이제 그제 올랐던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올랐던 거고요. 예, 근데 희망을 가졌는데 어제 오늘 조금 또 오늘 좀 빠졌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차트의 모습이나 지금 수급의 현황 재료를 보면 아주 예. 건강한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차트를 좀 길게 봤더니 우선 뭐 최근 들어서 최저점이 1,015원이더라고요. 동양철관이. 1,000원까지 빠졌을 때 네, 30% 그때 빠졌을 때는 굉장히 위험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1,000원이 깨지면 이제 동전주가 되는 거거든요. 동양철관도. 그러니까요. 네. 동전주가 되면 다시 1,000원이 올라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1,015원을 마지막으로 해서 지금 1,200 지금 종가가 1,220원 정도 되니까요. 네. 동양철관은 앞으로 좋을 일만 남아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1,530원이시니까 이게 바로 가면 좋은데 차트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차트 좀 크게 보면 이 동그라미 친 구간인데 예. 3월 23일 날 고가가 12%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살짝 빠졌잖아요. 네네. 지금 철강 관련해서 이슈들이 좋아요. 뭐 원자재 네. 값에 대한 부분도 있고 어떤 또 철관주는 상한가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훈풍은 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차트로 봤을 때는 3월 23일 날 그 윗꼬리 양봉이거든요. 윗꼬리 예, 예. 달렸다는 거는 이 꼭 나쁘다 보기 힘든 게 바닥에서 윗꼬리는 이 전에 그 이런 물량들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예, 여기까지 예. 오랜 기간 동안 매물대라는 게 있는데 예.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아주 좋은 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시청자님처럼 오랜 기간 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에서 소폭 횡보를 했었는데 예. 사서 못 팔고 물려 계신 개인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렇죠. 예, 보니 근데 재무제표를 보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게 영업이익이 올해 마이너스 적자 전환을 했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네. 재무제표 한번 저는 보여드리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예, 항상 좋을 수는 없지만 이게 연간 재무제표인데 올해 지금 나왔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32억 영업이익 적자 전환했거든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랬어요. 있었겠지만 매출은 조금씩 느는데 적자 전환했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차트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하락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이미 재무제표에 적자는 이제 공시를 했고, 그리고 철강 네. 관련해서는 혼풍이 불고 있고, 예. 게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엊그저께 매물대를 소화하는 이쁜 윗꼬리 양봉이 나왔고, 오늘은 다소 네. 밀리긴 했지만 이제 상승을 하려고 하는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1,530원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예. 다음 주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기 잘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 예. 만약에 밀려서 1,180원, 1,200원까지 이렇게 밀리면 예. 그럴 수 있다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다. 예. 여기가 21선이거든요. 밀렸다가 이렇게 예. 가면 1,530원까지는 목표가 본인 매수가까지는 한 번에 터치할 수도 있는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게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네, 1,200원까지 눌려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손절하지 마시고 예. 어차피 오랜 기간 기다리셨으니까 본전가가 오면 저한테 네. 한번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그 다음 목표가는 다시 그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네, 잘 되실 네네. 거예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금 시장에 관심을 집중해서 받고 있는 섹터에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주말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오늘은 롯데 지주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자, 매수가는 4만 원입니다. 그리고 네. 비중은 10%고. 4만 원에 비중 10% 담으셨고요. 예. 네, 좀 롯데 높이, 지주. 예, 조금 높이 사줘서 네. 걱정이 좀 돼서 전화드렸어요. 그러시네요. 예, 지금 예. 4만 원인데 그래도 1월 말쯤에는 이 최저점 25,600원 선에서 지금 꾸준히 그래도 잘 올라와 주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 언제쯤 하셨어요? 지금 한참 됐어요. 한 1년 넘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좀 예. 오래 보유하셔서 이제는 예, 좀 수익을 보고 싶다 이런 마음 드실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도 기간이 계속해서 지금 담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또 오늘 25일에 주주총회 있었던 거 아시죠? 네, 네. 이 롯데지주가 또 바이오 헬스케어 신사업 투자에도 나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또 주주 친화적인 그런 발언을 오늘 내놨기 때문에 좀 앞으로가 기대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아, 제가 이것이 매수가에 와서 매도를 할 수 있을지 그게 네. 조금 궁금합니다. 예,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이용준 예.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시청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롯데지주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알고 계시죠? 근데 좀 높이 사줬어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네. 최근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빠지긴 했네요. 4만 원이었던 종목이 2만 5천 원까지 빠졌으니까요. 네, 많이 빠졌어요. 예. 근데 제가 재무제표랑 방금 몇 가지 확인해 봤는데 특별한 악재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롯데주주 자체는. 예. 지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회사 자체는 악재는 없고 재무제표도 너무 훌륭하다. 그리고 예. 주주총회도 잘 끝난 것 같은데 예. 차트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예.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시청자님이 가격이 좀 높다는 게 좀 문제고 네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롯데주주가 지금 1월 28일 날 25,600원을 찍고요. 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차트거든요. 네,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언제까지 이제 네, 매수가까지 네. 도착할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이게 근데 지주사 종목들, 특히 롯데지주 같이 큰 종목들은 올라도 조금씩 오르고요. 조금씩 떨어져서 이제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요. 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상향 패턴이고 또 엊그저께 3월 10일 날 그나마 7%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수급이 들어왔고. 네.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고 연기금이 특히 많이 사고 있어요. 롯데지주를. 예. 그래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고점인 43,650원까지는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예. 다만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기다리기 예.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기다려야지. 얼마나 갖고 계셨어요, 롯데지주? 이거 1년? 갖고
아, 1년 더 됐어요, 이거. 아, 꽤 오래전에 사셨어요? 아, 네. 한참 됐어요. 한지, 예. 작년에 지나간에 샀는데. 아, 네. 이거 언제 샀는지 기억조차도 잘 안 나네요. 작년 오래되셨구나. 예, 예. 네, 제가 지금 차트를 좀 월봉 차트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예. 굉장히 긴 기간의 차트인데 롯데지주 자체는 최근 10년 동안 최저가가 2만 원이에요. 제일 저렴했던 가격이. 예. 그래서 2만 원을 지지받고 지금 3만 2천 원이니까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4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 예. 네, 4만 원. 그래서 욕심 너무 부리지 마시고요. 뭐 회사는 너무 좋고 PBR도 좋고 유보율이 엄청 많이 있는 짱짱한 회사니까 네네. 걱정한다고 해서 올라갈 종목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네. 마시고 네. 편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4만 원 정도 되면 본전가에 그냥 정리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으세요. 아유, 그럼요. 본전만 하면 얼른 팔아야지. 아,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뭐 그 돈을 이제 본전 오면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예. 이게 너무 늦게 가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최근에는 좀 수혜를 받을 종목들 정책주들 좀 보시고 예. 건설주 같은 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것들 싫으면 금융주도 좀 좋게 보이니까 금리 인상 되니까요. 그런 종목 위주로 보시면 좀 더 나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4만 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해드린 이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여보세요?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 이루원이고요. 네, 이로운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아, 6,418원에 10%입니다. 네, 6,418원에 비중 10%시고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셨네요. 네, 고점에서 그때 막 아, 연속해서 투자 경고 종목 먹을 때 샀어요. 그러셨군요. 또 워낙에 고점이다 보니까 이게 또 추가 매수를 언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너무 걱정이 되실 것 같고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아니, 이걸 갖고 있어야 되나 손절을 해야 되나 해서요. 너무 좀 오래돼서. 아, 너무 오래되셔서요. 네, 보니까는 작년 한 6월, 7월 정도에 맞아요.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추가 매수에 나서야 되는 건지 대응 전략 저희 파트너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걱정 굉장히 많이 하셨겠어요. 네네. 아, 이게 딱 최고점 7월가 보니까 작년 7월 정도 사신 것 같으신데요. 예. 그때 굉장히 고점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종목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혹시- 막 상틀 때 샀어요. 네, 맞아. 투자 경고 받지만 계속적으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1,500원짜리가 7,000원 됐으니까 4배 이상 올랐던 종목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때 올랐던 이슈가 특별히 없었는데 그냥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게 맞죠? 그때 시청자님? 방송에서 이걸 소개했어요. 아, 방송에서? 예, 이론이 엄청 나왔었어요. 그때 샀어요. 그래요? 그때 그 방송 소개할 때 좋은 호재 내용과 같이 소개했나요? 아니면 무조건 간다고? 그때 네. 최재형 씨 정치만 아. 하면서 정치 테마였구나. 예. 제가 그랬었어요. 사실 저도 이때 그 전문가 생활할 때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예. 우리들 말로는 이제 정말 큰 세력이 한번 이렇게 크게 올리는 종목이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수익도 많이 봤지만 고점에 물린 개인도 많다고 이렇게 제가 듣고 있었는데 시청자님이 딱 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으세요. 네네. 그래서 우선 이제 제가 방금 재무제표랑 감사보고서랑 정기총회랑 다 확인해 봤거든요. 예, 감사보고 제출했더라고요. 네, 그것도 시장님 잘 체크하셨구나. 네.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다가 많이 빠진 종목들은 상장폐지 시즌 때 관리 종목 지정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로는 감사보고서 제출했고 엊그저께인가 정기총회도 실시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도 소폭이지만 흑자이고 그래서 예. 쉽게 말씀드리면 시청자님이 사실 6,400원까지는 솔직히 간다는 보장은 사실은 못 드리겠지만 예. 지금 그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에서
이게 반등하려고 하는 아주 작은 힘이 느껴지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보면 반등이 나온다면 3,5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3,500원이요. 네, 3,500원. 근데 이 종목들이 시청자님처럼 이 긴 기간 동안, 이 많은 이 네모친 기간 동안 물려있는 상당수의 개인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이때 많이 샀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개인들 엄청 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 고점에서. 네, 그때 방송도 많이 했고, 그리고 주변에 예. 추천도 전문가들이 엄청 많이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이 3,500원까지 가면 오랫동안 물려 계신 시청자님 같은 개인분들이 이제 힘들었으니까 팔죠. 예, 손해를 조금 덜 보는 시점에서 매도를 막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6,400원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정말 좋은 재료가 아니면 쉽지 않는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이런 큰 매물대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도 다행인 게 제가 기업 개요를 보니까 이론 회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매출도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소폭이지만 영업이익도 계속 그 흑자를 내고 있으니까 회사 네. 자체로는 회사를 업력으로 유지하는 데는 문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뭐 유보율도 200% 정도 있으니까요. 근데 다만 문제는 내가 산 가격까지 올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셨어요. 10%인데 금액적으로 많이 들어가셨나요? 조금이요. 아,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근데 버티셨어요? 이 이거- 긴 기간을? 금액도 들어가셨는데 1년 넘게. 종목 상담 여기 서울경제만 지금 한 10번째에서 이번에 걸렸어요. 다른 전문가도 저랑 거의 비슷한 말씀 하시죠? 쉽지 않다. 이론은 안 하고 다른 종목들이 또 물려있는 게 많아서 다른 거 있었어요. 서울경제를 아주 잘 이용하고 계시는 시청자님이시구나. 아, 너무 힘들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시청자님. 이거 너무 힘들으실 것 같아요. 저 너무 힘들고요.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희망보다는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드려야 되는데 3,500원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데 3,500원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아, 그럼 3,500원 올라오는데 언제쯤 올라올까요? 그거는 사실 모르는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21선 이후에 봉들이 좀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근데 힘이 크지 않지만 그래도 반등하려고 있는 노력하는 봉의 차트이고 예. 그리고 이날 1월 7일 날 28% 가까운 고가가 그 상승이 나왔잖아요. 물론 좋은 예. 재료가 나왔을 것 같은데 상승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 상승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3,400원, 3,5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다만 기간은 그거는 좀 언제 올라갈지는 사실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3,500원 정도 올라가면 그때 한번 전화해 주든지 아니면 그때 한번 손절할 건지 한번 본인이 한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아, 네. 오늘 때부터 상담 전문가님한테 상담하고 손절을 해야 되나 한번 보려고. 그래서 손절하기는 지금 오랜 기간 갖고 계셨고 손절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요. 네, 억울하실 것 같고 그리고 다행인 게 정기총회도 했고 감사보고도 나왔고 재무제 보여드렸다시피 뭐 영업이익도 소폭이지만 흑자니까요. 회사 자체는 회사가 이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고점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아요. 3,500원 되면 한번 전화 주시든지 본인이 그때 한번 네. 결정하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론에 대한 이 또 꼼꼼한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 출발했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또 그간 급등했던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이 카자흐스탄 원유 수출 재개 기대감에 2%대 하락한 흐름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펜오션요. 펜오션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7,000원. 7,000원의 비중은 얼마나 10%. 남으셨어요? 비중은 10%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7,000원의 비중은 10% 싣고 계시고요. 네, 해상 운송업체. 오늘 해운주들이 좀 약했죠. 그래도 이 펜오션은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려 11거래일 연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기관이 대거 물량을 던지면서 한 4%가량 하락한 상황인데 펜오션 어떤 부분 좀 도와드릴까요? 제가 높은 가격에 사가지고. 네. 예, 그래서
아무 별로 변동이 없고 자꾸 내려가고 그래서 가지고 있어도 되는가 싶어가지고. 예, 매수가 보니까 좀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네네, 예, 좀 높은 데 매했어요. 아, 높을 때 최근에 매수하셨고요. 알겠습니다. 페노션 대응 전략 저희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파트너님 네, 도와주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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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는 밝으시네요. 그래도. 네, 힘내시면 네. 될 것 같고 페노션은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조선주나 해운주들이 운임 상승에 대한 여파, 또 H&M 현대상선에 대한 상승했기 때문에 해운주들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지난달에는 2월달에. 네. 근데 2월달에 그 너무 늦게 사셔가지고 예, 7,000원에 지금 물려 있으셔가지고 좀 안타깝긴 한데요. 네, 제가 재무제표 방금 확인해 보니까 그 추정치는 내년 내후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매출이 늘거나 영업이 확 늘어야 되는데 뭐 소폭 줄어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000원인데 지금 오늘 종가가 6,780원이거든요. 아, 그렇죠. 별 차이가 없어서. 네, 큰 차이는 아, 없어요. 마이너스 몇 프로 그래서 되시죠? 차라리 손들을 할까 싶어서 여쭤보려고 전화했어요. 아, 네. 비중이 10%시고 지금 네. 마이너스 폭도 크지는 않으신데 네네, 지금 그 제가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 가장 중요한 21선 밑으로 깨져서 내려왔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흐름을 한번 봐야겠지만 네. 월, 화, 수 중에 빨리 7,000원 위로 올라오면 페노션 네.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월, 화, 수가 지났는데도 그 7,000원 의미 있는 가격이거든요. 7,000원이고 21선이고 이 가격을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흐름상으로는 6,000원까지는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전략을 이렇게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제 말 기억하실 게 7,000원과 6,000원인데 다음 주에 장 시작하고 7,000원을 위로 빨리 올라오면 목표가는 7,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수익률이 뭐 7, 8%는 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근데 7,000원 안 내로 못 올라오고 자꾸 밀리면 6,000원에 추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6,000원. 아, 예, 예. 그러면 7,000원에 사시기에 6,000원 또 사면 6,500원이 평단가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익절 구간이 그냥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예. 강력한 지지 라인이 7,000원과 6,000원이다. 이 페노션 같은 차트는. 예. 그리고 업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해운 운임이 다시 오른다. 그리고 네. 대형주였던 H&M이 다시 가고 그러면 다시 한번 흐름은 탈 수 있어요. 네. 하지만 2월 달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생기는 시기이니까 네. 우선 좋은 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를 확률보다 6,000원까지 밀릴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예, 예. 그래도 생각하고 밀리는 것과 모르고 밀리는 건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예, 6,000원 예. 되면 이용준한테 다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네. 여유가 있으면 6,000원이 깨지 않으면 똑같은 비중만큼 추매를 하셔가지고 평단을 6,500원에 맞춰가지고 익절을 할 수 있을 구간이 나오면 익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여기까지 페노션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는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코나아이 그리고 이녹스 두 종목이 들어왔는데 코나아이는 21,467원에 비중이 10%라고 하시고요. 이녹스 같은 경우는 25,700원에 비중이 또 크시네요. 50% 담았다라고 합니다. 코나아이 그리고 이녹스 묶어서 좀 짤막하게 대응 전략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코나아이부터 살펴볼까요? 코나이 그 내용들은 알고 계실 거니까 내용 빼고요. 차트만 보면 지금 코나이가 최저점 19,750원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에 21선을 돌파하는 게 관건인데 지금 흐름은 하방 경직돼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랑 종가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요. 본인이 알고 있는 확실한 재료가 있지 않는 이상 본전 부분에서 청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알고 있는 재료가 나올 게 있고 공시가 나올 게 있다면 버티시면 21선만 올라가면 목표가는 27,000원까지도 잡으셔도 되는 차트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녹스 25,700원에 비중은 50% 되신다고 합니다. 이녹스도 같이 한번 봐주시죠. 네. 이녹스도 이 두 종목은 다 매수가 부근이고요. 근데 네. 좀 다른 게 코나이 같은 경우는 차트상 하방 경직돼 있는 느낌이고요. 이녹스는 이제 상승하는
있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녹스는 뭐 월요일부터라도 본전 이상으로는 올라올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 드리면 지금 25,700원이 넘는다면 바로 27,000원까지 보시면 1차 목표가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구간 2차 목표가는 32,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손절 라인 그리고 그 기준 라인은 21,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21,000원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니까 그래도 이녹스는 상방으로 지금 자세를 틀어줬기 때문에 22선, 5일선, 12선 다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그냥 월요일날 터치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악재가 터져가지고 밀리면 21,000원이 깨지지 않길 바라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또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도 만나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 종목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또 파트너님과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하고 파트너님의 성함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